60대 이후 사람들이 흔히 후회하는 것들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되돌아보며 느끼는 아쉬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1점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이 노화하고 여러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운동, 올바른 식습관, 금연, 절주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능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씨는 30대부터 야근과 스트레스로 술자리에 자주 나갔습니다. 그는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라며 운동은 물론 정기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습니다. 60대가 되어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며 병원을 전전하는 자신을 보며 그는 후회했습니다. 김 씨는 예전에 운동하고 제대로 된 자세로 앉는 습관만 들였더라면 지금처럼 걷기조차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건강관리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하루 30분씩 걷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등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2점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은 것. 일이나 개인적인 목표에 몰두하다 보면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성장에 독립하며 배우자와의 관계도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고 나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하는 아쉬움이 자주 들곤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 박 씨는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라며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운동회에 초대했을 때도 중요한 회의를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고 나니 박 씨는 아이의 유년 시절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추가 사연으로는 김 여사는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방문하며 뒤늦게 엄마가 건강했을 때 더 자주 찾아갈 거리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손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엄마는 내가 바쁘다는 걸 이해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가족과의 시간은 돈이나 성공보다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까운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3점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재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충동적인 소비, 무계획적인 투자, 그리고 저축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열쇠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정 씨는 젊었을 때 높은 월급을 받으며 해외여행과 명품 쇼핑을 즐겼습니다. 그는 지금 누리지 않으면 언제 누리겠어라는 마음으로 소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저축과 투자를 병행했다면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팁을 말씀드리자면 재정 관리의 핵심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매달 저축하고 지출을 기록하며 금융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4점 평생 학습과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한 것. 삶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공부나 새로운 기술 습득을 미뤘다면 60대에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며 새로운 지식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연으로는 이 씨는 20대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미뤘습니다. 은퇴 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외국어가 부족해 불편함을 느끼며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여행을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추가 사례로는 박 여사는 50대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었다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5점. 여행이나 다양한 경험을 미룬 것.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하겠지라며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을 미룹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들을 위해 더 많은 모험과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 씨는 20대 때부터 히말라야 트레킹을 꿈꿨지만 아이들이 다 크면 은퇴하면이라며 미뤘습니다. 60대가 되어 무릎이 약해져 산을 오르기 힘들어진 그는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는 사진으로만 히말라야를 바라보며 젊었을 때라도 가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합니다. 추가 사례로는 이 씨는 40대에 시간을 내어 가족과 국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들은 사진과 추억으로 남아 가족 모두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있는 자원을 활용해 여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6점.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것. 친구는 삶에 큰 위안이 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친구를 만나고 우정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사연으로는 윤 씨는 30대에 직장 동료들과 바쁘게 살며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이미 친구들 중 몇몇은 이사를 가거나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 커피를 마셨다면 이렇게 고립되지 않았을 텐데라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추가 사연으로 김 여사는 정기적으로 동창회에 참석하며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의 추억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7점.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 가족이나 직장,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났더라도 작은 꿈이라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씨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 꿈을 접었습니다. 은퇴 후 다시 피아노를 시작했지만 손가락 관절염으로 연주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냈더라면 지금 더 많은 곡을 연주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후회합니다. 추가 사례로 박 씨는 60대에 비로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늦게라도 시작해서 행복하다며 지금은 주말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8점.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한 것. 많은 사람들이 사랑, 감사, 용서를 표현하지 못해 관계에서 후회를 느낍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 깊고 진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내용에 대한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정 씨는 아버지와 오랜 갈등으로 대화를 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용서를 구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그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고백합니다. 이 경험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점.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시간을 낭비한 것.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시간을 낭비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삶의 대부분의 걱정은 결국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김 씨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문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조조정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가족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 더 많은 추억이 있었을 텐데라고 회상합니다. 추가적으로 조언을 하자면 삶의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0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 평범한 일상, 건강, 가족 등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후회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인생이 더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항상 불평이 많았습니다. 60대의 병에 걸리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야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고 말합니다. 추가 사례로 최 씨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며 작은 것에도 감사를 느끼니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후회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거나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건강, 가족, 재정, 꿈, 감정 표현, 감사 등 모든 주제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60대 이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후회들은 단순히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1점 오늘부터 바꿀 수 있다는 희망.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시작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산책이라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오늘 한 통의 전화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재정 계획은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세울 수 있습니다. 배움을 시작하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온라인 강좌,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 배움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꿈이 있다면 작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이나 미뤘던 선택에 대해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며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2점 감사와 긍정의 태도. 감사하는 마음은 후회를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매일 밤 하루 중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좋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식사가 맛있었다 같은 소소한 기쁨도 충분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줄어들고 현재의 소중함이 커집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후회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교훈 삼아 새로운 선택을 해보세요. 3점 연결과 관계의 힘. 60대 이후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를 꾸준히 돌보세요. 작은 안부 전화나 메시지가 관계를 이어줍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인간은 연결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4점. 내 인생의 작가는 나 자신. 60대 이후는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건강인가요? 가족과의 시간인가요? 새로운 도전인가요?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삶의 마지막까지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 사람들은 종종 나이를 먹으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고 가장 변화하기 좋은 때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우리가 매일 쓰는 이야기이다. 과거의 장은 이미 적혔지만 오늘의 페이지는 빈칸이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후회를 줄이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행동해 보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새 시작을 열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